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카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아침에 일어나 읽으면 자존감이 탄탄해지는 20가지 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운이 깃들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지독하게도 운이 따르지 않아 최악의 결과만 만들죠. 실력과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결과를 내는 분기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뱉는 말에 있습니다. 아침의 말이 그 사람의 하루를 결정하는 거죠. 다음에 소개하는 20가지 말을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1. 오늘 나는 소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2. 멈추지만 않으면 모든 방황은 아름답다. 3. 내가 원하는 소리에만 집중하며 산다. 4. 잠들기 전에 생각한 것을 오늘 확실히 실행한다. 5.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한다. 6.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루를 보낸다. 7. 모든 순간이 기적인 것처럼 산다. 8. 나는 내게 주어진 일상을 지배할 줄 안다. 9.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다. 10. 나는 침묵보다 가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11. 과정을 경험하는 것일 뿐 실패한 게 아니다. 12. 그게 뭐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낸다. 13. 내가 지킨 것들이 훗날 나를 지켜줄 것이다. 14. 할 수 없는 것들은 분명히 거절한다. 15. 나는 내 장점과 단점까지도 사랑한다. 16. 누구도 아닌 나의 행복을 선택한다. 17. 나의 내면은 점점 넓어지며 깊이를 더하고 있다. 18. 내가 원하는 것들은 결국 나의 것이 된다. 19. 슬픈 일은 빠르게 잊고 좋은 것만 기억한다. 20. 나의 오늘 기분은 내가 결정한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에게 배워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죠. 삶의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람 안에 녹아있는 언어의 질이 살아갈 인생의 모든 성장 가능성을 결정하는 셈이죠. 매일 아침 자신에게 아름다운 말을 자주 들려주세요. 그런 나날이 모인다면 당신도 당신만의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식당에서 메뉴 주문하자마자 들면 없어 보이는 것. 식당에서 메뉴 주문 후에 바로 스마트폰을 들면 지성이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 혼자가 아니라 2명 이상일 때 모두가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욱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든다. 물론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 매일 보는 사람이라 딱히 할 말이 없기도 하고 정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모든 이유를 다 뛰어넘어서 세상에는 그렇게 급한 일도 별로 없고, 최소한 식사를 즐길 때는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라고 해도 감정을 나누며 교감을 하는 게 지혜롭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간을 때우고 단순히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니까 일상의 곳곳에서 주변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순간을 즐겨보자. 그 시간이 우리가 여기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니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식 김종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마흔 이후 진짜 잘 사는 부부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20가지 공통점. 1. SNS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보면 이걸 어떻게 다 하냐? 라는 말 대신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말한다. 2. 우월감은 결국 열등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서 서로를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3.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지 않는다. 4.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 난 틀린 말은 안 해. 라는 말이 싸움을 거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부부가 금기어로 정한다. 5. 각자의 감정 해결이 아닌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를 한다. 6. 카톡을 보내면 바로바로 정성껏 답신을 한다. 7.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침묵이 낫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한다. 8. 잔소리 대신 서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9. 말을 안 들으니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소리를 지르니 점점 말을 안 듣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늘 차분하고 이해 가능하게 말한다. 10. 서로의 결핍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서 절대로 그건 건들지 않는다. 11. 늘 긍정적인 말투로 서로 기운이 나게 한다. 12. 내일, 나중에, 피곤해 라는 말로 일을 미루지 않는다. 13. 평가나 명령이 아닌 칭찬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나아지게 한다. 14. 섬세하고 아기자기해서 대화하는 소소한 재미가 있고 늘 다정하게 말하려고 노력한다. 15.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쉽게 욱하지 않는다. 16. 때문에 라는 말은 적게, 덕분에 라는 말은 자주 사용한다. 17. 배우자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불처럼 따뜻한 말로 안아준다. 18. 앞으로의 꿈과 목표를 들려주며 서로의 가치를 확신한다. 19. 도의 힘을 알고 있어서 너는 어쩌면 요리도 이렇게 잘하니? 라는 식의 말로 더 힘이 나게 해준다. 20. 실패보다는 도전에 중심을 두며 희망의 말을 자주 들려준다. 괴테의 조언처럼 부부가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평화가 깃듭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모든 문화의 시작이죠. 행복한 결혼 생활은 난폭한 자를 온화하게 만들고 교양이 높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입니다. 세상에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이 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 김종원 작가. 엄마 아빠가 가진 언어 수준이 곧 아이가 살아갈 세계의 수준인 이유. 1. 아빠에게 자꾸 명령하듯 말하는 엄마.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게 좋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으니 결국 어쩔 수 없이 명령조로 말하게 되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부부의 현실에는 뭐든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지켜보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대화를 통해 현실을 자꾸 좋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2. 부부 사이가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지능과 정서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대화는 앞으로 아이가 살아갈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자본을 내면에 차곡차곡 쌓고 있으니까요. 3. 아빠, 엄마가 늘 서로에게 짜증을 내면서 대화를 하면 아이는 원래 가족은 짜증을 내도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또한 부모의 어휘력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부모에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4.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부모가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쁘게 말하는 건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아이들은 노력을 하면 뭐든 나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하나 이룰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부모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거죠. 5. 견디기 힘든 일이나 화낼 일이 생겨도 서로 존중하며 잘한다고 격려하면서 사는 아빠, 엄마와 자란 아이는 저절로 정서가 안정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 모습을 자주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주 보며 느낀 장면대로 살게 됩니다. 6.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부모를 만나지 않아도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이는 결국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사용하던 언어와 방식을 그대로 습득해서 친구들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아이는 집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밖에서 그대로 실습하며 하루하루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7. 부모가 가진 언어의 크기는 아이가 살아갈 세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어휘력과 표현력이 부족한 부모와 살게 되면 그만큼 아이가 만날 세계도 좁아집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의 한계는 우리가 만날 세계의 크기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만큼만 볼 수 있고 아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8. 단순히 단어를 많이 아는 것과 말을 잘하는 건 다르고 말을 잘하는 것과 대화를 잘하는 것도 매우 다릅니다. 자주 싸우고 마주치기만 하면 분노하는 부부에게는 그래서 더욱 대화 공부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대화의 문제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9. 모든 부모는 지금부터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글거려서 나는 그런 말은 못해.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정서와 사회성은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라 지금은 오글거리지만 자꾸 반복하면 마치 나의 말인 것처럼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지금 입에서 나오는 삭막하고 차가운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정한 배우자와 함께 살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존감도 탄탄해지고 그런 사랑스러운 부모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 역시 사랑받고 밝게 잘 자라게 되죠.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난폭한 자를 온화하게 하고 교양이 높은 사람에게 있어 그 다정함을 증명하는 최상의 기회이다.
오늘 하루 서로에게 좀 더 다정해지세요. 다정한 배우자는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모가 가진 언어의 한계는 아이가 살아갈 세계의 한계입니다. 부모의 언어는 작은 아이도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아이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필사를 하는 온라인 모임 네이버 밴드를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아이와 하루 5분 필사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필사를 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세계 철학전지 필사단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 필사를 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필사를 나누면 끝까지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제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위에 소개한 2개의 밴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식 김종원 작가.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의 초등 8살 역 365 의미 말이나 글, 행위나 현상이 지닌 뜻,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 의미는 내가 스스로 부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찮은 물건도 나에게는 소중한 물건일 수 있죠. 완벽하지 않아도 내 눈에 아름답다면 의미가 있어요.